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다 모르고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좀 방대해요. 근데 그거는 2회독 때 더 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의 선행 작업으로 간단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예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의 활동이 크게 5가지거든요. 조달,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뭐 구매, 생산 또는 구매죠. 생산 또는 뭐 구매, 그리고 판매, 그리고 마지막에 조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 이 5가지 단계를 제가 5가지 예시로 나눠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표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붕어빵 사업을 합니다. 붕어빵 사업. 붕어빵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은행에서 50억 빌리고 자기 돈으로 50억 투자를 해서 붕어빵 사업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잔송기업은요. 잔송기업은 지한송 회계사와 별도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 실체가 별도죠. 독립된 기업 실체죠. 그러면 여기 있는 50억은 지한송 돈이고 잔송기업 입장에서는 지한송한테 빌린 거죠. 그러면은 무가장 은행한테 빌린 저 50억을 우리는 부채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지한송 회계사로부터 빌린 50억은 이거는 자본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죠. 이해되시죠? 자, 얘를 표현해 볼게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기업이 이제 최초에 설립됐으니까 재무상태표에는 백지였을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백지였어요. 그 상태에서 50억만큼 증가를 해서 현금 100억이 생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세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거래가 있고 난 후에 보니까 현금 100억, 차입금 50억, 자본금 50억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요 앞에다가 증감 표시만 한 거고요. 그 재무상태표가 달라질 때, 재무상태표가 달라질 때,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증감 표시만 저기다가 한 거고요. 그 증감의 결과로 인해서 기말 시점에 현금 얼마, 차입금 얼마, 자본금 얼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손익계산서에는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를 한 게 없잖아요. 경영활동을 뭐 한 게 없잖아요. 현금 흐름표 작성됩니다. 왜? 현금이 100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100 들어왔잖아요. 그 현금 100 들어온 거는 다 무슨 활동과 관련이 있냐면 조달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달과 관련된 활동은 재무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무 현금 흐름에 100이 적히게 되고 순현금 흐름 100이고 기초에 0이었는데 현금 흐름이 100 생겼으니까 기말에 1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100과 요 100이 일치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요. 붕어빵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붕어빵 생산 공정을 지을 토지 30억, 공장 40억, 기계장치 10억을 투자했어요. 이거를 유형 자산이라고 통칭하죠. 그럼 유형 자산 80억 투자한 거예요. 80억.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얼마였어요? 100억이었죠. 그 중에 80억만큼 감소하고 유형 자산이 80억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증감 표시를. 요거 자체가 뭐냐면 요거 자체가 회계처리예요. 근데 제가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그 재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 앞에다가 증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변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재무 상태표가 아니죠. 그렇죠? 재무 상태표는 이걸로 인한 결과물이 재무 상태표죠. 됐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원래 요 거래, 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금 80 없어지고 유형자산 80이 생기니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과정을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뭐 없죠? 아직 경영성과를 한 게 없으니까 현금 흐름표는 달라집니다. 왜? 현금이 80 나갔잖아요. 자, 80 나간 현금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형자산 산 거, 이거 투자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100 있었는데 80만큼 줄어들어서 기말에 20이 남았고 요 20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20과 같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입금과 자본금은 여전히 50, 50이니까 50, 50 은행으로부터 50, 지돈으로 50 이렇게 조달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 개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가요. 근데 내가 미리 대량 생산하기로 해가지고 100만 개 만들었어요. 그럼 100만 개는요, 1,000원 곱하게 되면 10억이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 썼어요? 현금 10억 썼죠? 현금 10억 썼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생겨요? 붕어빵이 생기죠? 붕어빵 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붕어빵이라고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붕어빵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좀 유식한 용어로 재고 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현금 10이 없어지고 재고 자산 10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10억만큼 현금 나간 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겠죠. 생산이잖아요. 재화를 판매를 하기 위한 생산에 필요한 돈 10억. 그 다음에 기초에 20 있었는데 10만큼 감소하니까 남은 금액은 10. 자,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인식이 되는지를 볼 텐데 손익계산서에 과연 인식이 되냐 안 되냐 보니까 인식이 안 돼요. 왜? 저거 비용 아니에요? 10억만큼 나간 돈이니까 저거 아직 비용 아니에요. 언제 비용 처리합니까? 팔 때 비용을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익비용 대응원칙. 그래서 아직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재무상태표. 기초에 현금 20, 유형자산 80 있었어요. 그런데 현금 10 없어지고 그래서 10이 남죠? 그 다음에 그 현금 10 대신에 뭐가 생겨요? 붕어빵이 생기죠. 붕어빵이 10만큼 생기죠. 됐죠?